안녕하십니까, 최강주입니다. 무료방 3번 방 구독자 리퀘스트입니다. 현대모비스, 대한항공, 포스코홀딩스입니다. 자, 현대모비스는 현대차, 현대기아, 현대차 기아 상승과 더불어 좀 기대가 되는데,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생각보다 바닥에서 잘 가지는 못하죠. 자, 현대모비스도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. 2조 5천억. 최근 들어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사실 주가는 작년에 그러면 좀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. 신통치 못했습니다. 자, 시장 하락기를 걸으면서 현대모비스도 그다지 좋은 수급을 보이진 못했습니다. 자, 최근 또 바닥에서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. 자, 이거 삼각 수렴형인데 모비스 제가 한 달 전에 찍은 것 같은데 그때 뭐 여기였어요. 요 라인. 그래서 22만 원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곤 있죠. 자, 도전 하는데 종가로 22만 원 지금 얹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실적면이나 올해도 좀 기대가 되고요, 당연히. 그리고 전기차로서의 그런 이전도 상당히 좀 잘 돼 있죠. 준비가 잘 돼 있는데도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올라오진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. 뭐 최근 뉴스는 뭐 신기술 탑재 에어백이 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, 뭐 이런 얘기도 있고, 이거는 뭐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냥 얘기고, 뭐 자, 그리고 자율주행 뭐 이런 쪽들도 엮여서 좀 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. 자, 얘도 자동차 부품 뭐 정비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얘도 BPS가 40만 원이 넘어요. 근데 지금 21만 원 9천 원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현대모비스는 제가 26만 원 목표가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. 지난 영상에서 26만 원까지 중기 목표가 유지는 할게요. 근데 뭐 향후에는 저는 이걸 넘는다고 믿고 있어요. 현대차도 신고가 나중에 갱신할 거고. 근데 아직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. 무게도 있고 이걸 뭐 그렇게 미래를 만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당장의 무게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자,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것도 올리는데 얘는 못 올려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건 뭐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또 어떤 가치가 좀 있죠. 자, 어쨌든 저는 현대모비스 가치는 30만 원은 넘어야 제대로 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 지긋지긋한 2년간의 하락. 자, 조금씩 이제 들어올리고, 근데 저점은 한번 깨긴 했지만 어쨌든 들어올리고 하면서 수렴하고 있다는 거. 이제 거의 하락의 끝자락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. 새로운 추세를 내기엔 충분한 그런 준비점이 있다. 뭐 오늘 당장 막 튀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다지다가 좀 위로 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봐야 돼요.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대한항공인데 그 중소 요렇게만 볼까요? 이렇게 보면 잘라보면 뭐 진에어, 그리고 뭐가 있죠? 뭐 제주항공 뭐 이런 애들. 자, 이런 애들보다 대한항공이 사실 더 주가는 좋진 않죠. 자, 대한항공 2022년은 어마어마한 실적을 또 냈었고, 자, 코로나 당해에서도 카고로 화물로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습니다. 근데 막상 이제 코로나 시즌 끝나고 막 이제 비행기 이제 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가는 아직 좋진 않죠. 자, 그럼 앞전에 기대감들이 좀 커서 35,000원 슈팅 두 번 찍고 싼 거 찍고 밀려 내려온 게 일단은 크죠. 자, 그렇다는 건 얘도 지금 메이저 수급들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거죠. 다른 것들에 비해. 자, 보시면 외국인들이 뭐 그야말로 최근에 융단 폭격을 하고 있네요. 자, 일단 그런 게 있죠. 항공료 인상에 대한 이런 것들, 그래서 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돼요.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먼저 수요가 많이 받아서 더 혜택을 받을 것이다.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올 것이다라는 뭐 얘기인데, 뭐 저는 그렇게 꼭 수긍하지는 않습니다. 자, 대한항공 올해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 한 6천억, 7천억이 돼요. 2023년이 예상치가. 자, 작년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떨어진 거죠. 어쩌면 영업이익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. 근데 그거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죠. 작년부터
작년 가을 때부터 내년은 조금 좀 떨어질 수도 있다. 그런데 기대감은 있죠. 어쨌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자 여기 이걸 봐야죠. 여기 중기의 하락 추세선은 넘었었죠. 근데 이걸 다시 회귀하면서 23,000원 자꾸 터치하는 모습입니다. 23,000원이 매우 중요한 중심값이었는데 그제도 이탈, 어제도 이탈이에요.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바닥을 또 잡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. 이걸 굳이 체크할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22,000원 일단 오늘부터 또 지지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새 그런 게 있죠. 외인들, 뭐 메이저들 특히 전부 다 수급이 굉장히 잔혹해요. 뭐 장 좀만 안 좋으면 그냥 코스피 종목도 상당히 밀어 제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다는 거죠. 자, 대한항공도 어차피 지금 자리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자리예요. 그래서 충분히 상승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일단은 여기는 한 번 더 박스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. 25,000원 박스는 25,000원 박스 돌리고 이렇게, 그죠? 그래야 여기인데 27,000원에서 또 한 번 맞고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. 획기적인 뭔가가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대한항공도 장바를 많이 타요.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 안정되면 또 함께 올라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그렇게 보시면 되죠.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자리를 잡으면 지금 요 부분은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요. 자, 지금 요 부분 다 똑같죠. 얘가 좀 더 많이 내려온 것 뿐이에요. 그래서 시장 안정도 대한항공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. 근데 앞전 저가를 깼기 때문에 좀 무거운 종목 중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21,500원, 오늘 21,500원 지지 테스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아니더라도 21,500원을 앞으로 깨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21,500원 닿으면 또 수급 한번 무섭게 들어올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자, 폴스코 홀딩스는 대형주 중에서는 뭐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. 자, 총액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이제 11위까지 어느덧 올라왔습니다. 자, 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월봉 뭐 삼성전자랑 비교해도 시총 1위. 확연히 다르죠. 자, 철강 소재 부분, 그리고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분이잖아요. 자,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뭐 그런 기사 나오죠. 나를 철강주로 부르지 마라. 이제 2차 전지 업체로 불러라. 자, 리튬도 있고, 양극재도 있고, 음극재도 있고, 뭐 등등. 많은 부분이 있죠. 포스코 또 ICT에서는 그것도 하죠. 충전 사업도 하고, 그리고 수소 사업도 있고요. 자, 친환경 쪽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. 뭐 철강이야 뭐 원래 뭐 사이즈가 큰 종목이고. 자, 이게 며칠 전에 제 영상 찍었었죠. 쇼츠로 했나요? 뭐 그리고 4분기 어닝 쇼크는 뭐 그렇게 담아둘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. 자, 그리고 2023년 1분기 또 실적 재궤도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. 올해 5조 정도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 포스코 홀딩스예요. 자, 여기 앞에 매물이 있는데 제가 33만 원을 굉장히 중요시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여기서 찍은 것 같은데 여기 어디서 넘나들고 있네요. 자, 33만 꼬매기 작업. 자, 왜냐면 이제 33만 원 여기가 물량이 좀 제법 있어요. 여기서 요만큼을 볼 때는 여기 베이스는 이제 튼튼하죠. 자, 그렇다는 건 30만 5천 원 밑으로는 안 빠지는 게 좋겠죠. 자, 30만 5천 원. 자, 넘나드는데 이 위에 지지선 31만 5천 원을 오히려 더 지지하고 있네요. 그죠? 그만큼 강하다. 자, 모레 시장, 그제 시장 급락했을 때도 뭐 잘 버텼죠. 아래 꼬리는 없었지만, 어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. 자, 그렇다는 건 이제 조금 더 상방으로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을 가상으로 봐도 어때요? 자, 각이 좀 얼추 비슷하죠. 그렇다는 건 관리받고 있다는 거죠.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제 요만큼 나오겠죠. 그다 또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. 자, 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목표가는 뭐다? 신고가다. 근데 37만, 근데 이게 이 완전한 신고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.
자,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? 앞부분이 있죠. 이것도 매물은 매물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얘는 40만 원을 근처를 일단은 신고가로 봐야 되겠죠. 그죠? 이 라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. 이제. 예. 왜냐면 이제 종목들도 대형주들도 2차 전지 관련이 자꾸 있어야 매출 캐시카우로 안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. 자, 33만 원 다시 안착을 해서 이 부분을 뚫는 것도 중요하죠. 35만 원 재탈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. 근데 35만 원에 약속된 소화해야 될 물량 빨리 소화를 하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. 이렇게 머리 들고 여기서 바짝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강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신고가를 보셔도 되는데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볼 필요가 있어요. 자, 그렇다고 이런 분들 있죠. 여기서 포스코로 뭐 단타하신 분들 34만 원인데 너무 힘들어요. 막 뭐 80% 비중 막 이러면 되게 힘들죠. 그런 분들은 여기 돌파 못하면 파는 게 마음은 편할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눌렸다 여기 눌렸다가 하면 또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. 그래서 얘는 매수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흐름은. 자, 무료방 3번 방 구독자 리퀘스트였습니다. 세 종목이었고요. 현대모비스, 대한항공,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. 자, 다른 뭐 종목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무료방 클릭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영주였습니다.